여욱 씨,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한반도를 뒤흔드는 포성이 울렸습니다. 38도 선을 넘어 남쪽으로 밀려드는 탱크 소리, 총성, 그리고 비명. 해방 후 5년 만에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집을 버리고 가족과 헤어지고 살기 위해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도로는 피난민으로 가득 찼고 하늘에는 폭격기가 날아다녔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은 사라졌고 다시 피해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비극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금지된 청춘의 마지막 장입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만주 설원에서 만난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2부에서 우리는 해방의 혼란 속에서 엇갈린 그들의 운명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 전쟁의 재해입니다. 가장 뜨겁고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잔인한 마지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리즈를 처음 보신다면 1부와 2부를 먼저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세 사람의 운명을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정을 함께 해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지막까지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역사 속 묻혀버린 또 다른 이야기들을 세상에 꺼내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장하림은 부산에서 전쟁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군이 남침했다. 모든 예비군은 즉시 소집된다. 하림은 다시 군복을 입었습니다. 독립군 출신이라는 이유로 의심받던 그였지만 전쟁이 터지자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전선에 배치되었습니다. 총을 들고 북쪽으로 향하면서 하림은 생각했습니다. 여욱, 평양에 있다면 무사할까?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니, 살아서 만날 수 있을까? 윤여옥은 평양에서 전쟁을 맞았습니다. 병원은 순식간에 전쟁 부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인민군 부상자, 민간인 부상자, 끊임없이 실려 들어오는 사람들. 여옥은 쉴 틈 없이 붕대를 감고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남쪽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림 씨? 무사하시길. 그가 군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는 적군이 되는 것일까? 자신이 치료하는 부상자들과 총을 겨누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대치는 인민군에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평양에서 일하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징지 명장을 받았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반역자로 몰렸습니다. 군복을 입고 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 걸까? 조국 이념? 아니면 단순히 살기 위해서?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윤여욱.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전쟁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인민군은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남쪽으로 밀고 내려갔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하림의 부대도 후퇴 중이었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매일 전투였습니다. 동료들이 쓰러졌고 하림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죽을 수 없어. 그녀를 만나야 해. 여옥은 평양에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인민군을 따라 의료진이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여옥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여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불타는 건물, 거리를 채운 시신들. 이것이 전쟁인가?
대치는 서울 점령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총을 쏘고 전진하고 명령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의료부대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윤여옥이었습니다. 대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녀가 여기 있다. 살아있다. 누나. 드디어. 1950년 7월 서울. 세 사람의 운명이 다시 한번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서 금지된 사랑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잔인했습니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서울, 1950년 7월. 도시는 전쟁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불타는 건물, 부서진 도로,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피난민의 행렬. 장아림의 부대는 서울 탈환 작전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민군의 방어선은 견고했고 국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림은 정찰 임무를 맡았습니다.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하림은 조심스럽게 서울 외곽을 살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총성은 멀리서 들렸지만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피난민들이었습니다. 인민군의 감시를 피해 남쪽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 하림은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다 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설마 달빛에 비친 그 옆모습, 그 걸음걸이, 그 뒷모습. 윤여옥이었습니다. 하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4년 만에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그녀를 다시 만난 것입니다. 하림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피난민 무리 뒤편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옥 씨. 여옥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림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하림 씨?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입니다. 하림도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만주설원에서 폐허의 교회에서 봤던 그 눈빛. 여옥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꿈이 깨질까 두려운 듯이. 정말 당신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하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에게 손을 뻗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적군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평양에서 의료진으로 왔어요. 그런데 탈출하려고요. 여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남쪽으로.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하림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피난민 무리에서 벗어나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잠시나마 골목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살아있었군요. 여옥이 울먹였습니다. 당신도요. 하림의 목소리도 갈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림이 여옥을 끌어안았습니다. 강하게.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여옥도 그를 안았습니다. 얼굴을 그의 가슴에 묻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저도요. 매일 당신 생각만 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음도 죽음의 그림자도 잠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거기 누구야? 인민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림은 재빨리 여옥을 벽 쪽으로 밀었습니다. 자신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찰 중입니다. 하림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인민군 병사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하림의 얼굴을 비추고 군복을 확인했습니다. 국군이잖아. 손들어? 순간 긴장이 폭발했습니다. 하림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병사의 총을 쳐냈고 주먹으로 제압했습니다. 소음 없이 빠르게. 병사가 쓰러졌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하림이 여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뛰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발각된 것입니다. 저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림이 여옥을 감쌌습니다. 총알이 벽에 박혔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두 사람은 계속 뛰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무너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에 도착해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하림과 여옥,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 밖에서는 인민군들이 수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하림이 여옥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다쳤습니까? 아니요. 당신은요? 저도 괜찮습니다. 하림의 손이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여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꿈인가요? 당신을 다시 만난 게 꿈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만났어요. 하림이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여옥의 손이 그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떨렸습니다. 하림 씨? 저는 말 안 해도 압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숨결이 섞였습니다. 심장이 동시에 뛰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사랑만이 살아 숨 쉬었습니다. 그때 건물 밖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림과 여옥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계단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림은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옥을 뒤로 숨겼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인민군 군복을 입은 남자. 하지만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여옥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흘러나왔습니다. 대치? 최대치였습니다. 그는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구는 하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드디어 찾았습니다. 대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의 눈빛이 하림에게 향했습니다.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찬 눈빛. 세 사람이 마주한 순간 총구와 사랑이 교차하는 삼각구도. 운명의 톱니바퀴가 마지막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금지된 신처의 밤. 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대치의 총구가 장하림을 향하고 있었고 하림의 총도 대치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윤여옥은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대치? 총을 내려요. 여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저 사람이 누나를 가로막고 있잖아요. 대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니에요. 그분은 알아요. 누나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대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평양에서도 서울에서도 누나는 저 사람만 생각했죠. 제가 얼마나 누나를 지키려 했는지 아세요? 대치?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누나는 제가 데려갈 거예요.
대치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하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쏘려면 저를 쏘시오. 하지만 그녀는 건드리지 마시오. 건방지군요. 국군 장교가 인민군 앞에서? 군인이기 전에 난 한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요. 하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옥이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둘 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치, 당신이 날 지키려 한 마음은 알아요. 고마워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그 사람한테 있다는 거죠. 대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여옥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대치는 천천히 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하지만 대치가 하림을 바라봤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전쟁터에서 만날 겁니다. 그때는 용서 없어요. 알고 있소. 하림도 총을 내렸습니다. 대치가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여옥이 무너졌습니다. 하림이 그녀를 안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아니에요. 대치가, 그 애가, 그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림이 여옥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들렸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밖은 너무 위험해요. 네. 두 사람은 건물 안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무너진 벽 뒤편, 비교적 안전한 공간. 하림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 여옥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추우시죠? 괜찮아요. 당신이 더 추울 텐데. 저는 익숙합니다. 하림이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운 거리, 어깨가 닿을 정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하림 씨? 네. 4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여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요. 매일 밤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하림의 손이 여옥의 손을 찾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은팔찌. 아직 가지고 계세요? 네.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닙니다. 하림이 주머니에서 은팔찌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도. 전 조각 가지고 있어요. 여옥이 가슴에서 1000조각을 꺼냈습니다. 하림의 독립군 표식. 서로를 잊지 않았군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여옥 씨? 네. 제가 당신을 평생 지키고 싶습니다. 하림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우리 함께 살아요. 어디든 좋아요. 작은 집 하나 마련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여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럼 약속해요. 우리 꼭 살아남아요. 약속해요. 하림이 여옥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여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림의 입술이 그녀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리고 뺨으로 내려왔습니다. 여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하림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 가까이 왔습니다. 멈췄습니다. 해도 될까요? 네. 그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간절한 입맞춤. 4년 동안 참아온 모든 감정이 그 안에 담겼습니다. 여옥의 손이 하림의 목덜미를 감쌌습니다.
하림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전쟁도 충성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했습니다. 입맞춤이 깊어졌습니다. 숨결이 뒤엉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림이 여옥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여옥도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폐허 속에서 죽음이 넘치는 전쟁터에서 사랑만이 살아 숨 쉬었습니다. 입맞춤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마를 맞댔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랑해요. 하림 씨, 저도 사랑합니다. 여옥 씨. 하림이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여옥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뜨겁고 강렬하게 뛰는 소리. 이렇게 안고 있어도 될까요? 네. 계속 안고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로 밤을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폭격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림의 품 안에서 여옥은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하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를 안고 있는 이 순간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림 씨? 네. 만약 우리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만약 하림이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우리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 거예요. 당신과 저 둘이서? 정말? 약속합니다. 여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림의 품 안에서 그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하림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밤새 그녀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온기를 느끼며 반드시 지켜낸다. 이 사람만큼은.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폐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여옥이 눈을 떴습니다. 하림이 자신을 안고 있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잠 안 주무셨어요? 괜찮습니다. 당신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고마워요. 여옥이 하림의 뺨에 입맞춤했습니다. 하림도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곧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는 적으로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밖에서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최대치는 막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폐허가 된 건물 근처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그 건물을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대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타올랐습니다. 질투였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실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건가? 어린 시절부터 여옥을 사모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포로 수용소에서도, 평행에서도 항상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하림.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이가 갈렸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대치는 건물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골목으로 사라지는 모습. 대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안 돼. 저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어. 그는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인민군 지휘부. 대치는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중대장 동지,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국군 정찰병을 목격했습니다. 서울 외곽, 폐허 지역에서. 확실한가? 네. 얼굴도 똑똑히 봤습니다. 대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좋아. 그 지역을 수색하도록 하지. 자네도 함께 가게. 알겠습니다. 대치는 경례를 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누나를 지키려면 저 사람을 없애야 해. 그날 밤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치를 포함한 분대가 서울 외곽을 뒤졌습니다. 폐허를 하나하나 수색했습니다. 하림과 여옥은 다른 건물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대치는 그들의 위치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추적한 결과였습니다. 저쪽입니다. 대치가 분대원들을 이끌었습니다. 무너진 공장 건물. 하림과 여옥이 숨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나와라. 안에 누가 있는 거 다 안다. 인민군 분대장이 외쳤습니다. 건물 안 하림과 여옥은 긴장했습니다. 들켰어요. 여옥이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길을 열 테니 당신은 반대편으로 도망치세요. 안 돼요. 당신도 위험해요. 지금은 당신이 중요합니다. 하림이 총을 장전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림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총을 쏘며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여옥은 반대편 창문으로 탈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인민군이 있었습니다. 대치였습니다. 누나. 대치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여옥의 눈에 배신감이 어렸습니다. 누나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저 사람은 위험해요. 누나를 죽게 만들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이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맞아요. 대치가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림은 혼자 여러 명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떨어졌습니다. 부상도 입었습니다. 항복해라. 인민군이 외쳤습니다. 하림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총검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제압당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하림. 피가 흘렀습니다. 이자를 처형하라. 분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총구가 하림을 향했습니다. 안 돼. 여옥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대치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갔습니다. 하림 앞에 몸을 던졌습니다. 누나. 대치가 외쳤습니다. 쏘지 마세요. 제발. 여옥이 울부짖었습니다. 분대장이 멈칫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야? 의료진입니다. 평양에서 온. 대치가 급히 말했습니다. 그럼 데려가. 하지만 저 국군놈은 처형이다. 잠깐. 대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자는 신문 가치가 있습니다. 국군 정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분대장이 고민했습니다. 좋아. 일단 포로 수용소로 보내라. 신문 후 처형하도록. 하림은 끌려갔습니다. 여옥은 그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하림 씨? 하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로 얼룩진 얼굴로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요. 꼭 살아남으세요.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인민군 의료소. 여옥은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하림이 포로 수용소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곧 처형될 거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를 위험에 빠뜨렸어. 어느 날 밤 대치가 찾아왔습니다. 누나. 여옥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 왔어요? 누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당신이 그 사람을 밀고 했잖아요. 여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야만 했어요. 안 그러면 누나가 위험했어요. 거짓말. 당신은
질투했던 거잖아요. 대치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질투했어요. 누나를 사랑했으니까요.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게? 여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여옥의 비명에 대치는 물러났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밖으로 나온 대치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사랑한다면서, 그녀를 지킨다면서, 결국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대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바로잡아야 해? 그는 결심했습니다. 포로 수용소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대치는 포로 수용소 경비를 맡고 있는 동료에게 접근했습니다. 잠깐 자리 좀 비워줄래? 담배 좀 피우고 올게. 알았어. 동료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치는 수용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림을 찾았습니다. 창살 너머 하림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문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장하림. 대치가 낮게 불렀습니다. 하림이 눈을 떴습니다. 당신은 시간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세요. 대치가 창살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수작이요? 수작 아니에요. 누나가. 여옥 누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탈출시켜 드릴게요. 빨리 일어나세요. 왜 이러는 거요? 제가 잘못했어요. 질투 때문에. 당신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누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대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림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고맙소. 고마워하지 마세요. 그냥 누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두 사람은 수용소를 빠져나갔습니다. 경보가 울리기 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대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자신은 처벌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 북상했고 인민군은 후퇴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다시 전장이 되었습니다. 대치가 하림을 탈출시킨 후 경보가 울렸습니다. 포로가 탈출했다. 최대치, 내 놈이 배신자냐? 인민군 보안대가 대치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치는 이미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 당신들 편이 아닙니다. 대치가 총을 쏘며 도주했습니다. 그는 여옥에 있는 의료소로 달려갔습니다. 누나. 의료소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국군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에 인민군들이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치? 여옥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봤습니다. 빨리 피해야 해요. 전선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지만 환자들이 누나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대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폭격이었습니다. 엎드려? 대치가 여옥을 감쌌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먼지와 잔해가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간신히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거리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렸습니다. 이쪽으로 대치가 여옥을 이끌었습니다. 폐허를 지나 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한강 다리만 건너면 북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이미 폭격당해 반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옥이 절망했습니다. 저기, 대치가 작은 보트를 발견했습니다.
강가에 버려진 낡은 보트? 저걸로 강을 건너요? 두 사람은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대치가 노를 저었습니다. 강물은 거세게 흘렀습니다. 보트는 흔들렸습니다. 그때 강 건너편에서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장하림이었습니다. 하림 씨? 여옥이 외쳤습니다. 하림도 그녀를 봤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여옥 씨? 하림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을 헤치며 수영했습니다. 보트가 강 중심에 도달했을 때 하림이 보트에 도착했습니다. 하림 씨? 여옥이 그의 손을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하림이 보트에 올라왔습니다. 무사하셨군요. 하림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여옥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치는 묵묵히 노를 저었습니다. 세 사람을 태운 보트는 천천히 강을 건넜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강물에 떨어진 포탄이 거대한 물기둥을 일으켰습니다. 보트가 뒤집힐 듯 흔들렸습니다. 잡아요? 하림이 여옥을 붙잡았습니다. 대치도 보트를 필사적으로 잡았습니다. 또 다른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보트가 반쯤 뒤집혔습니다. 세 사람 모두 물에 빠졌습니다. 여옥이 물에 잠겼습니다. 여옥 씨? 하림이 그녀를 찾아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치도 뛰어들었습니다. 하림이 먼저 여옥을 발견했습니다. 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여옥이 기침을 했습니다. 강둑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필사적으로 헤엄쳐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땅에 올라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모두 무사한가요? 여옥이 물었습니다. 네. 하림과 대치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적과 아군, 사랑과 질투?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살아남은 세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림이 대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탈출시켜 주지 않았다면 죽었을 겁니다. 됐어요? 그냥 누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대치가 돌아섰습니다. 어디 가요? 여옥이 물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있어요. 누나는 저 사람과 함께 가세요. 대치? 누나, 행복하세요? 그것만이 제 바람이에요. 대치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인민군 추격대가 강을 건너온 것입니다. 저기다. 배신자 최대치?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대치의 등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대치. 여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치가 쓰러졌습니다. 하림이 재빨리 총을 들어 응사했습니다. 인민군 몇 명을 제압했습니다. 여옥은 대치에게 달려갔습니다. 대치, 정신 차려. 대치는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등에 상처가 깊었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안 괜찮아. 피가 너무 많이. 여옥이 상처를 막으려 했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림도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경계하며 빨리 옮겨야 합니다. 추격대가 더 올 겁니다. 하지만 대치가 안 돼요, 누나. 저는 이제 안 돼요. 대치가 피를 토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안 돼? 여옥이 울었습니다. 누나, 평생 사랑했어요. 그것만 알아주세요. 대치, 이제 저 사람과 행복하게 사세요. 제발. 대치의 손이 여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 누나, 웃어줘요. 마지막으로. 여옥은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대치도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누나.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대치. 여옥이 그를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최대치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하림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적이었지만 한 사람을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림이 경례를 했습니다. 멀리서 다시 총성이 들렸습니다. 가야 합니다. 하림이 여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대치를 여기 놔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살아야 해요. 여옥은 마지막으로 대치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대치야. 미안해. 하림이 여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달렸습니다. 폭격이 계속되는 전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죽음을 피해 살기 위해. 뒤에는 대치의 시신이 홀로 남았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청춘도, 사랑도, 꿈도. 하지만 두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살아남기 위해 달렸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림과 여옥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꼭 살아남아요? 네. 함께. 두 사람은 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전쟁의 포화 속에서 금지된 사랑만이 살아 숨쉬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평화가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반도는 38도선이 아닌 휴전선으로 다시 갈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청춘도 꿈도 모두 전쟁의 불길 속에 사라졌습니다. 장하림과 윤여옥은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부산 근처 작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하림은 작은 목공소를 열었고 여옥은 마을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전쟁 속에서 꿈꿨던 바로 그 삶. 하림 씨, 저녁 준비됐어요. 지금 갑니다. 작은 집 안에서 들려오는 일상의 소리. 두 사람은 함께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당신도요. 하림이 여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 손. 가끔 생각해요. 만주설원에서 처음 만났던 그때를. 저도요. 그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당신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슬픔도 있었습니다. 대치 생각이 나요. 여옥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하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우리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 애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던 것 같아요. 여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림이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우리 잘 살아요. 그것이 그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하림 씨, 후회 없으세요? 저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잖아요. 무슨 말씀을. 당신이 있어서 제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림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전쟁이 모든 걸 앗아갔지만 당신만큼은 지켜냈어요. 그것이 제 전부예요. 여옥은 하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평생 함께 해줘서. 저야말로.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여러분, 여명의 눈동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1940년대 만주 설원에서 시작된 금지된 사랑. 해방 후 38도선이 그어지며 더욱 깊어진 그리움. 그리고 전쟁 속에서 다시 만나 살아남은 두 사람. 이것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시대의 아픔이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앗아가는지.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최대치는 질투와 분노 속에서도 결국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장아림과 윤여옥은 수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끝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랑만큼은, 그 뜨거운 눈동자만큼은 끝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명의 눈동자.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동자. 금지되었기에 더욱 뜨거웠던 청춘의 눈동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속 사랑입니다. 여러분, 1부부터 3부까지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혹시 이 시리즈를 처음 보신 분이라면 일부 금지된 청춘과 입, 해방의 미래를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이 대서사시의 전체 흐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 속 이야기, 시니어분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청춘은 어땠나요? 어떤 사랑을 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명의 눈동자 3부 전쟁의 재회. 그리고 전체 시리즈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금지된 청춘의 뜨거운 눈동자처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남은 인생 후회 없이.